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심심찮게 문제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을 불과 2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언론사 기자들과의 회견 속에 대언저지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당시 열린우리당에 대한 시기를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또 그로부터 불과 일주 후에는 다른 기자회견 자리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 지지에 줄 것을 국민들에게 질의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을 도울 수 있다면 뭐라도 합법적인 것은 다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까지 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다 라는 경고까지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이보다 더 노골적인 말로가 아닌 현실적인 선거 개입을 선거 때마다 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구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현재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었습니다만은 김기현 당시 현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 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초로 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서 13명에 이르는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짚어보고 기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떤 식으로 선거 개입을 해왔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짚어보는 순으로 이 시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자유헌정포럼 전략기획위원장 임정빈 교수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위인 현 송초로 시장,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전 부서가 공약을 만들어주고 또 표적 수사를 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야당 후보였던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당시 울산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입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나 울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이 안 된다고 종결한 사건을 청와대가 재가공해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명수사 형식으로 내려보내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해서 결국 그 수사로 인해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더블 수각으로 앞서가던 김기현 후보가 압수수색을 하고 시장시설을 압수수색하고 가공된 사건으로 동생과 비서실장을 집중 수사함으로써 여론조사 득표율이 절반으로 추락하는, 그리하여 결국 낙선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 당시 그럼 그 김기현 전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시 시장이었는데요. 네네.
김기현 시장은 모든 혐의가 그게 다 근거 없는 걸 밝혀졌잖아요. 예. 그 뒤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모든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피해만 잔뜩 보고 그렇죠. 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혐의인데도요. 예. 선거에 맞게 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래서 검찰 공소장에도 선거 공작이라는 말을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 당시에 그런데 기소된 사람이 몇 분이죠? 몇 명이죠? 13명입니다. 13명인데 지금 재판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22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도 않고 있다가 현 사법부는 지난 22개월 만에 김기현 고소인, 즉 피해자 겸 고소인을 참고인 진술조사를 받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도 재판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로 인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는 당시 낙선되는 그런 큰 피해를 입었고요. 네. 또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그러한 또 결국 무죄로 됐습니다만은 예.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초가 많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13명에 대한 그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이 사법부가 이거 참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역대 대법원까지 이렇게 참 집권당 편에 서서 네. 이렇게 선거 부정을 도와줘 선거의 그 사후 이 기소된 사람들까지 재판을 늦추면서 예. 이런 노골적으로 집권당의 편을 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었죠. 예,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번 문재인 정부 행태를 보면서 사실 이게 내로남불의 행태가 너무 지나치다. 네. 예? 그 사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가졌던 것은 그래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확립하고 네. 또 사법 질서 이런 모든 면에서 좀 그래도 좀 나은 정부를 만들어 달라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아마 그런 기대가 이제 모아져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헝클어진 나라를 바로 세워보라는 그런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 행태는 청와대가 이렇게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하고 예. 또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코드를 맞춘 사법부도 또 역시 그 재판에 협조를 안 하고 미적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국민의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대단할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이번 선거의 정권 교체 여론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울산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선거 때마다 선거에 개입하는 네, 그런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네. 지난번 4.7 보궐선거 때 부산도 내려가서 가덕도 예, 그렇죠. 방문했죠. 예. 예, 가덕도 내려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는 동 하면서 예. 그때 열세였던 부산 선거를 뒤집어 보려고 예. 무진 애를 썼습니다만은 결국 문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산 선거는 민주당이 참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또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다시 또 열세인 선거 국면을 뒤집어 보기 위해서 군산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군산을 간 내용은 뭡니까? 좀 아시는 대로. 군사는 그 이명박 정부 때 현대 중공업에서 조선소를 건립했는데 수지가 안 맞아 그동안에 운영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 조선소를 재개하는 그런 걸로 가셨는데 문제는 거기에 가서 지원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써서 누가 들어도 현 여권과 정부 지원으로 울산의 현대중공업이 다시 군산에서 재가동하는 쉽게 얘기하면 생색을 내는 그런 행보로 보이는 거죠. 예, 이번엔 무슨 울산 현대중공업 이제 군산조선소인데요. 예. 무슨 군산조선이 재가동하는 그런 행사도 아니고 이거 협약식에 불과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협약식에 불과한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예도 없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게 정말 그날부터
조선소가 가동되는 그런 행사라면 나름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대통령이 현지에 출장을 해야 될, 더더군다나 선거가 임박한 민감한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 현지에 가서 마치 현 정부 지원에 의해서 군산의 그 여러 가지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정말 공명선거라는 절대적 헌법 가치를 주장해왔던 분으로서 맞지 않는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예, 더군다나 울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뭐 수지가 안 맞아서 2017년도에 문을 닫았던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군산을 가서 대통령이 노력해서 다시 가동을 하게 됐다. 예. 이것이 이제 일명 들으면은 뭐 좋은 말 같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수지가 안 맞는 공장에 대통령이 노력해서 억지로 조선소를 가동하겠다는 것도 사실 문제 아닙니까? 그건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익이 없는 곳에 기업이 다시 투자라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하시라도 문을 가동 안 할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네네. 예,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자기 업적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또 여권에 유리하도록. 여권이 유리하도록 군산을 방문했다는 것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 아닌가. 더욱이 특히 그 대통령께서 그 군산을 방문하던 시점은 호남에서 전례 없이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윤후보 주절이 상승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역대 선거 때마다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예, 선거 때마다 중립내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특히 선거 주무장관, 지금 이제 행안부 장관입니다만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또 개각을 해서 예. 비정치적 인사를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뭐 거의 뻔뻔하잖아요. 전혀 우리 물론 야당도 강하게 그런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은 중립내각 구성할 마음조차 갖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 사범을 수사하고 처리해야 될 법무장관과 또 선거 업무를 사실상 주도하는 행안부 장관의 삼선의 여당 중진 의원이 그대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건 선거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마저 선거 사건 재판을 한없이 늑장을 부리면서 재판을 거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선거 주무장관들이 그대로 정치인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또 대통령이 또 노골적으로 여당 후보를 돕기 위한 이런 행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지금 3구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상황일수록 주권자로서 눈을 부릅뜨고 또 올바른 표를 행사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다져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탁을 저희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그 부정 시도에도 민주주의 꽃인 선거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예력의 일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감시하면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요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공명선거에 대한 그 지원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 3구 대선에서 깨어있는 국민의 깨끗한 표가 행사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국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국민 여러분의 깨끗한 그런 또 열성적인 한 표가 모아져서 이번에야말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정치 개혁, 정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